안녕하세요. 규림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검정의 준 2급 시험에 나오는 한문 문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순신입니다. 이 문장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해에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을 지휘하시다 전사한 장면을 기록한 글인데요. 원전은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히 전방급하니 신물원 아사하라, 즉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는 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음은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술 10월의 충무공이, 여기서 무술은 60갑자의 하나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1598년, 즉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해를 가리킵니다.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의 시호입니다. 시호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사람의 삶과 공적을 평가하여 붙여주는 이름인데요. 충무는 충성스럽고 무공이 뛰어났다는 뜻이고 이순신 장군을 높여 충무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미명의 추진함에게 하여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남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적을 추격하였고 양구 접전할세, 심히 오랫동안 맞붙어 싸울세. 여기서 양구는 꽤 오래, 한참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공이 친자사적이라가 충무공이 친히 스스로 적을 쏘다가. 이 문장에서 친자의 표현은 최고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이 뒤에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전투가 한창인 위험한 자리에서 몸소 적을 향해 활을 쏘고 싸우셨다는 표현입니다. 유비환이 준기흉이라 날아온 탄환에 그의 가슴이 맞았느니라. 그 당시 왜군은 새 조자에 총자를 써서 나는 새도 맞춰 떨어뜨릴 정도로 명중률이 높은 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총을 가지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좌우 부입 선실하니 좌우에서 부축하여 선실로 들어가니 공활 전방급하니 신물 원 아사하라 하시고 공이 말하기를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삼가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조로 선상하다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상 첫 번째로 대한검정의 준 2급에 나오는 이순신에 대한 문장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준 2급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예시입니다. 물음에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문제는 천미명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날이 밝지 아니한 때가 정답입니다. 2번 문제는 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답은 3번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고 임진왜란 중에 일기를 쓰셨는데 난중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친자의 뜻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 친이입니다. 4번 문제는 방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바야흐로입니다. 5번 문제는 졸의 뜻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죽다입니다. 수주대토는 한비자,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얻자 농사는 그만두고 다시 토끼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태도 또는 한 번이 우연한 성공에 매여 상황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의 유경전자러니 송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전중유주하여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다. 토주 촉주하여 절경이사라 토끼가 달려가다가 그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인석길에 이수주하여 기부득토이나 그 사람은 이에 농기구를 내려놓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다시 토끼를 얻기 바랐다. 토불가 부득이요 토끼는 가히 다시 얻을 수는 없었고 이신이 송국소라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느니라. 이상 수주대토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한비자는 옛날 방식이 한때 통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통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 즉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낡은 방법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주대토의 예화를 통해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문장의 기출 문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송인의 직업을 묻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농부입니다. 문장 안에 밭을 가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번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무엇으로 인하여 라는 의미의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이날 인자입니다. 3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풀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이 맞지 않습니다. 1번 전중유주는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다이고 2번 절경이사는 목이 부러져 죽다의 뜻이며 3번 부득토는
다시 토끼를 얻다의 뜻입니다. 4번 의송국소는 송나라를 위하여 웃다가 아니라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입니다. 4번 문제는 위글의 내용과 비슷한 의미의 성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각주국엄입니다. 배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배전에 표시해 두었다가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5번 문제는 위글과 관련된 고사성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수주대토입니다.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내용인데 한비자의 오두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등용문입니다. 출전은 후한서 이응전입니다. 하진은 오늘날 중국 산서성과 섬서성의 경계에 위치한 황하상류의 계곡입니다. 이곳은 지형이 마치 거대한 문처럼 생겼다고 하여 용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용문설화는 황하가 용문산을 뚫고 지나가는 협곡지형, 좁은 물길, 거센 급류, 물고기가 거슬러 오르기 어려운 자연 조건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즉 물살이 센 지역인 용문을 뛰어넘는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설화는 후의 후한시대의 이응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응은 당시 선비 사회에서 매우 높고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비가 이응에게 인정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용문을 뛰어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고 큰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응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을 두고 등용문했다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음은 한 문장씩 해석해봅니다. 하진은 일명 용문이라 수험불통하고 물이 험해 통하지 못하고 어별지속도 망능상이라 물고기와 자라의 무리도 능히 오를 수 없느니라. 강에 대어가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가 박집용문하 수천이로되 용문 아래로 수천이 모여들 때 부득상이요 상주기룡이라 오를 수 없고 오르면 용이 되느니라. 다음은 대한검정의 준 2급에 나오는 문장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봅니다. 물음에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위 글과 관련된 성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등용문입니다. 2번 문제는 위 글에서 수험불통의 위미를 묻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물길이 험하여 배가 지나다닐 수 없다입니다. 3번 문제는 밑줄 친 상자의 해석으로 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오르다입니다. 4번은 위글의 네모 안에 들어갈 되다라는 뜻의 한자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 할 위자입니다. 위자는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인의입니다. 출전은 맹자 고자편이고 학문이란 결국 잃어버린 본마음을 찾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이는 일심야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여기서 이는 단순히 착함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본래의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위는 인류야라. 위는 사람의 길이니라. 즉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사기로이 부류하며 그 길을 버리고서 말미암지 않으며 즉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방기심이 부지구하나니 그 마음을 놓고서 구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방심은 현대어의 방심하다와 뜻이 통하지만 원뜻은 마음을 밖으로 놓아버림, 즉 본래의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애제라 학문지도 무야라 슬프도다. 학문하는 도리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구기방심이이에 그 방심을 구할 따름이니라. 즉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쌓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고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사람답게 사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맹자는 인을 사람의 본마음, 위를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도 그 마음을 잃고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학문의 참된 목적은 단순히 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른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검정의 준 2급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분석해봅니다. 1번 문제는 위글이 수록된 문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 맹자입니다. 맹자는 사람 이름도 되지만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2번 문제는 위글의 네모 안에 들어갈 한자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 오를 위자입니다. 3번 문제는 분류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말미암지 않다입니다. 4번 문제는 학문 지도의 뜻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 구기방심입니다. 즉,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입니다. 5번 문제는 이의 뜻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무엇할 따름이다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모순입니다. 출전은 한비자 난일편이고 오늘날 사용하는 모순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고사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초인의 유육수녀 모자러니 초나라 사람 중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죽죽자는 팔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육으로 읽습니다. 예지왈 오순지견은 망능함야라 하고 그 방패를 자랑하여 말하기를 내 방패의 견고함은 아무것도 뚫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우예기모할 또 자기의 창을 자랑하여 말하기를 오모지리는 내 창이 날카로움은 여기서 지는 무엇에 라는 뜻입니다. 어물에 무불함야라 어떤 물건이든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무불은 무엇하지 않는 것이 없다의 뜻입니다. 혹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혹자의 뜻은 혹은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이자지모로 함자지순이면 하여 하니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떻겠소? 라고 하니 기인이 불능응야러라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전체 해석을 봅니다. 초나라 사람 중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방패를 자랑하며 말하였다. 내 방패는 아주 견고하여 아무것도 뚫을 수 없다. 또 자신의 창을 자랑하며 말하였다. 내 창은 아주 날카로워 어떤 물건이든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원전에는 이 이야기 뒤 다음 문장이 이어집니다. 부불가함지 수녀 무불함지모는 불가동세일이비니라.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은 한 세상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모순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대한검정회 준 2급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분석해봅니다. 1번 문제는 위 글과 관계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 모순입니다. 모순은 어떤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2번 문제는 망능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무엇할 수 없다입니다. 3번 문제는 밑줄 친 자자의 훈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당신자입니다. 자자는 아들자, 열매자, 남자자 등의 뜻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2인칭 당신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4번 문제는 위 글의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안일불입니다. 불능응야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로 해석합니다. 5번 문제는 위 글에서 연유한 고사성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 이율배반입니다. 즉,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원리나 주장이 각각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순이 앞뒤의 말이나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넓게 가리킨다면 이율배반은 서로 대립하는 두 원리가 각각 타당해 보이지만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씁니다. 철학에서는 독일 철학자 칸트가 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상 대한검정회 준 2급에 나오는 문장, 모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